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5주차 2강입니다. 이제 딱 두 강의가 남았는데, 오늘 강의는, 오늘이라기보다는 2강이죠. 15주차 2강. 이 강의에서는, 오이디푸스 가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트레우스 가문, 또는 아가멤논 가문이라고 해야 될 텐데, 그 가문 얘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 15주차 3강에서는 우리 교재 나머지 부분 얘기를 전체적인 얘기 멀게만 스킵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1강에서 패배전쟁, 1차 패배전쟁이죠. 나중에 2차 패배전쟁이 이 전쟁의 후계자들, 그러니까 자식들이죠. 결국은 이들이 이제 트로이 전쟁에 가담하게 되는 영웅들인데 그들에 의해서 이제 테베가 결국 함락이 된다는 얘기가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번에 이제 그 멧돼지 사냥 얘기 때문에 거기 티데우스가 그 멧돼지 사냥을 했던 멜리아그로스의 동생인지 뭐 형제인지, 형제는 맞죠. 동생인지 형인지가 좀 구별이 안 돼서 그렇지, 서양 사람들은. 하여튼 그래서 브라더 알죠, 여러분들? 그냥 브라더라고만 나오면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형 아니면 동생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형제라고 불러서. 하여튼 그 사연 얘기를 해야 해서 그 뒷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티데우스의 같은 가문에 있는 형제였던 멜레아그로스의 사냥 얘기인데, 그 아니죠, 아르테미스 여신이 멧돼지를 보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생의 여신, 짐승들의 여주인인 아르테미스에게 포도 수확에 대한 감사제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래 야생의 땅, 즉 아르테미스의 땅인데 그 일부를 헐어내서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농사를 지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멧돼지를 보내서 농작물을 그리고 사람을 해치게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뭐 요즘도 우리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간간히 신문에 농작물 피해가 멧돼지에 의해서 벌어진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옛날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이때 참가했던 영웅들 중에 아탈란테라는 여자 영웅이 있습니다. 전에도 몇 번 간간히 얘기했는데 여자 영웅이 있었는데, 멜레아그로스라는, 여기 이제 그 오이네우스 왕의 아들이죠. 멜레아그로스가 여기 참가했는데 유부남이었어요. 근데 아탈란테를 보고 뭐 반한 거죠. 내 알을 낳아도 뭐 이런 표현도 나와요, 어디 신화책에. 그건 아니고 아틀란테에게 아이를 낳고 싶어 했다 뭐 이런 얘기가, 경상도식으로 내 알을 낳아도가 이제 뭐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표현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여성 영웅인 아탈란테가 이제 활을 쏴서 그 활이 이제 멧돼지에 적중을 해서 첫 번째 부상을 입혔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러다가 마지막 타격을 멜레아그로스가 이제 가해서 멧돼지를 잡았는데, 이걸 이제 멜레아그로스가 구애의 표시 같은 걸 했죠. 호감의 표시로 아탈란테에게 준 거죠. 머리와 가죽을 원래 이제 이 멧돼지를 잡는 자에게 주겠다 뭐 그랬던 거였대, 오이네우스가. 그랬더니 같이 참여했던 외삼촌들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형제들이죠, 소유권을 주장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가족들이 소유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멜레아그로스가 포기하면 가족으로 넘어가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열받아서 멜레아그로스가 자기 외삼촌들을 살해하게 됐다. 또는 뭐 패싸움이 벌어져서 그 와중에 이제 멜레아그로스가 결국 죽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알타이아, 멜레아그로스의 어머니죠, 알타이아가 원래 이제 멜레아그로스가 태어났을 때 운명의 여신이 나타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장작이 다 타면 이 아이가 죽는다라는 예언. 달리 말하면 불사신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장작만 온전하면. 그런 예언을 했었는데 그 장작을 고이 모셔두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난 김에 장작을 태워버립니다. 이게 이제 뭐 신화에 가끔 나오는 건데, 외부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뭐 요새는 뭐 만화라는 말도 씁니다. 만화 말고 만화라는 말도 쓰는데 에너지 같은 거죠.
그래서 외부 영혼들을 보여주는 그런 신화인데 결국은 어머니는 나중에 후회하고 결국 자살을 하는 거죠. 멜리아그로스의 죽음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자 그런 집안의 튀데우스였던 거예요. 멜리아그로스의 형제이자 또 여기 오이네우스의 딸이 바로 네이아네이라 헤라클레스의 부인이었던 거죠. 마지막 부인이라고 봐야겠. 마지막 부인? 그렇죠. 뭐 그렇게 봐야겠죠. 헤라클레스도 연애 경기 화려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설명이 있는데 하여튼 친족을 죽여서 아르고스로 이제 망명을 온 거죠. 아드라스토스는 이 둘을 사위로 맡고 폴리네이키스의 사정을 먼저 듣고 영웅들을 모아서 이제 테베로 쳐들어갑니다. 테베 또는 테바이. 테베는 단수 형태고 테바이는 복수 형태인데 아무래도 뭐 복수가 좀 커 보여서 그런 건지 그래서 뭐 이렇게 복수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도시 이름은 아테네도 아테나이 뭐 이렇게 부르고 아무튼 근데 여기 이제 사진이 또 하나 있는 것은 암피아라오스라는 이 사람은 이제 예언가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예언가 점술가들을 꼭 전쟁에 대동하고 가요. 그래서 전투를 개시하는 날의 어떤 점을 보고 전투 개시해서 좋을지 안 좋을지 기륭화복을 이제 점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쟁인데 점쟁이라서 이제 원정이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르모니아의 목걸이 그게 저 기억나시죠? 카드모스가 아레스의 딸과 결혼을 하죠. 하르모니아. 그래서 그 결혼식 잔치에 누가 헤파이스토스가 드레스와 목걸이를 선물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닌 것이 이 하르모니아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만 그러니까 뭐 바람에서 난 아이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신들의 선물엔 늘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뒤따라 다니는 거예요. 폴리네이케스가 이걸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테베에 계속 물려오는 가문의 뭐 보물이었겠죠. 가보였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져온 거죠. 가져와서 뇌물로 에리필레라는 암피아라우스의 부인에게 줍니다. 근데 이 부인은 아드라스토스의 또 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드라토스하고 암피아라우스가 이제 갈등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누이군요. 아드라토스의 누이 에리필레와 결혼을 하게 됐고 그리고 다시 또 분쟁이 일어날 시에는 에리필레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던 맹세를 했기 때문에 아드라토스는 암피아라우스를 데려가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마지못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죽죠. 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자, 이게 그 멧돼지 사냥. 멧돼지가 정면 아주 화질이 좋네요. 좋습니다. 딱 그림 분위기를 보면 누구 같아요? 루벤스. 페터 파울 루벤스입니다. 말이 그냥 놀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멜리아그로스일 테고 여기 멀리 있는 아탈란테 미인으로 그려놨어요. 별로 힘쓸 것 같지 않은. 그래서 이제 활을 쏜 장면이죠. 한 손에 팔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장면입니다. 루벤스 그림이고 1611년에서 12년 사이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다음 거는 이것도 역시 여성 영웅인 아탈란타가 있고 여기 멜리아그로스겠죠. 멧돼지가 중간에 있죠. 이거는 다른 그림이군요. 이거는 펠레우스입니다. 펠레우스. 우리가 이제 뒤에서 다루게 될 텐데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었던 아킬레우스의 아버지죠. 이 둘이 경기에 참가해갖고 그래서 이제 레슬링인지를 한 겁니다. 펠리아스 왕의 장례 경기. 예, 그리스인들은 어떤 추모할 일 이런 일 있을 때 경기를 개최해서 상품을 걸고 경기를 개최하는 그런 관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해서 이 혼성 게임이죠. 남녀의 대결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상금이 그 멧돼지 가죽
하고 머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다른 버전이죠. 신화에 대한 다른 버전이겠죠. 뒤에 여기 이제 멧돼지가 있는 거죠. 머리 멧돼지 머리 같죠? 예. 멧돼지 머리를 두고 싸우는 건데 이거는 경기에서 스포츠 경기에서 상품으로 걸려 있는 방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기원전 530년경 작품이고 화병. 자, 이게 이제 그 어머니가 멜레아그로스의 어머니가 불에 태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가 태어날 때 장면인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장면이 같이 한 화면에 담겨져 있는 방식인 겁니다. 아이가 나온 것 같고 운명의 여신이 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일 테고. 그래서 이거는 1619년에서 1690년 사이에 살았던 작품 연대에는 안 나오네요. 샤를르 무린이라는 프랑스 화가인데 이 샤를르 무린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뭐라고 하나 데쌍으로 해서 애칭 동판화를 만든 겁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하르모니아의 목걸이를 뇌물로 건져주고 있는 그 장면이죠. 폴리니케스가 에리필레에게 이거는 기원전 450년에서 440년 사이 화병 그림이고요. 콧날기 보이시죠? 쭉 뻗은 콧날, 이 그릭 라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커트. 자, 결국 이 테바의 원전 실패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드라스토스, 아르고스의 왕인 아드라토스를 제외한 모든 영웅이 죽었고 아드라토스도 이제 위험에 처했다가 아드라토스의 그 말이 또 유명한 말입니다. 아레이온이라는 명마입니다. 페가수스와 더불어서 신화에 나타나는 신화적인 말인데 이 말이 위기에서 구해줬다. 이런 얘기 또 전해지고요. 그래서 이 테바의 원정이 워낙 유명한 원정이었어 갖고 영웅 시대 사람들이 죽은 전쟁 중 하나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많이 죽진 않았는데 사실 한 14명 쌍으로 죽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트로이 전쟁에서 죽었다. 그래서 영웅 시대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책을 보니까 그리스 신화가 성립된 시기가 대체로 기원전 한 16세기, 17세기부터 기원전 12세기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동기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미케네 왕국 시절입니다. 미케네 왕국 얘기는 이제 뒤이어서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영웅 시대라는 건 결국 어떻게 보면 신화가 만들어졌던 시대 1차적으로 그 위에 또 뭐 이제 그 비극이나 또는 호메로스나 이런 사람들이 또 비극을 신화를 만들잖아요. 그런 또는 버전을 모으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버전을 모을 때 모여지는 그 신화들이 성립된 시기가 대체로 기원전 16세기에서 12세기 청동기 시대 미케네 왕국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참여했던 영웅 중 하나 카파네우스 이 영웅은 제우스도 자신을 막지 못한다 막 성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막 성 위에서 막 병사들이 뭘 던지고 막 이러니까 기세당당하게 올라가면서 제우스 자신을 막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열받아서 벼락을 던져서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카파네우스. 그래서 이제 불경한 자의 대표적인 표상으로 되어 있어요. 튀데우스도 이제 멜라니포스라는 영웅과 싸웠는데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아테네가 튀데우스를 사랑해서 총애해서 그런 거죠. 불사약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멜라니포스 다른 영웅이 멜라니포스를 죽였다나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멜라니포스를 튀데우스에게 던져줬는데 이 숭악한 인간이 멜라니포스의 골을 파먹었어요. 끔찍한 장면을 보고 아테네가 정남이가 떨어져서 취소. 불사신이 될 뻔했던 거죠. 암피아라오스는 결국 죽게 되는데 적에게 죽기 직전에 제우스가 지진을 일으켜서 땅을 갈라서 마차와 함께 땅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제 신탁소가 암피아라이온이라는 신탁소가 생깁니다.
신의 신탁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 이 형제는 서로 찔러서 동시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로는 이오카스테가 그때까지 살아있어서 뭐 말렸다라는 얘기도 있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자, 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세븐스 어게인스트 테베, 유명한 그 비극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테베를 공격하는 7명의 영웅들. 이런. 이게 이제 7명의 영웅인데 6명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뭘 뒤집어 쓰는 거 보서는 이게 사자 가죽과 멧돼지 가죽이라고 그랬죠. 두 사위가. 그래서 멜레 아니 누구죠? 튀데우스거나 아니면 폴리네이케스 중에 하나를 표시한 거겠죠. 이게 뭐 뒤집어 쓴 사람은. 이 작품은 이건 그림을 새로 그림 아니다. 여기 기원전 470년에서 460년 사이. 근데 요 앞에 이 글자는 다른 누가 PPT 만들어서 이렇게 됐길래 멋있어 보여서 인용한 거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카파네우스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아이스킬로스 비극의 한 장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화병 그림이군요. 네. 좀 독특하죠? 화병 그림치고는 기원전 340년 작품으로 되어 있고요. 요 그림을 좀 소개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골랐습니다. 묘한 터치를 했는데 이거 한금투구인데 여기 꼭 무슨 만화처럼 처리가 돼 있어요. 광적인 모습, 그러니까 신을 모독하는 불경자의 어떤 광기 어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거는 지로드 트리오손이라는 화가입니다. 1767년에서 1824년 사이에 만들어진 작품. 아주 그 불경한 광기에 빠져 있는 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건 이제 단테 나오는 장면을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영국 판화가가 그린 겁니다. 1824년에서 27년 사이. 그래서 이제 이 카파네우스 불경한 자의 모습이고 이 지지지 예, 번개입니다. 지금도 번개를 맞고 있어요. 뭐 단테 신곡이라는 게 이제 경건한 신앙의 뭐 소산이니까 윌리엄 브레이크도 굉장한 신앙인이었어요. 신비주의자이긴 했지만. 그다음에 이 장면이 멋있죠. 골을 파먹고 있는 멋있다고 하기엔 좀 끔찍하지만 골을 파먹고 있는 튀데우스의 모습이고 이 뒤에 이제 병사들이 서 있고 이렇게 된 뭐 굉장히 상당히 드라마틱한 장면을 뭔가 약간 뭐 가면극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죠. 이게 가끔씩 내가 얘기했던 로마 이탈리아 살던 이탈리아 땅에는 로마 민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에트루리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에트루리아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랑 굉장히 친족성 있고 그리스 문화를 많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의 얘기를 담은 겁니다. 이게 이제 피그리에 있는 성소의 신전 벽에 있었던 거라고 하는데 테라코타예요. 진흙으로 빚어서 말린 거. 기원전 470년, 460년 작품이죠. 상당히 우수한. 우리나라에도 재작년인가 에트루리아 유물전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갔다고 했는데 나는 못 갔는데 잘 몰라갖고. 자, 그다음 이게 이제 암피아레이온 오로포스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게 뭐 테베 근처에 있는 거죠. 테베 근처인 오로포스라는 곳에 있는 암피아라이온, 그러니까 암피아라오스의 신탁소 장면입니다. 여기 아마 그 극장 형태 같은데 여기 계단이 있고 앞에 무대가 있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두 영웅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가 서로 싸우고 있는 장면이고요. 부조 형태로 돼 있죠. 이건 이제 이것도 에트루리아에서 발굴된 건데 이게 이제 그 유해를 담는 이제 뼈 이런 거 담는 그 항아리 장식 그림입니다. 이 둘이 이렇게 싸우는 것 같죠?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죠. 여기도 이제 항아리는 동그랗지는 않지만 상자처럼 생겼죠. 자, 그 다음에 테베 전쟁 이후 크레온, 이오카스테의 형제였던 크레온이 다시 이제 권력을 잡습니다. 계속 오이디푸스 때부터 뭔가 크레온이 좀 껄쩍거리긴 하는데 뭐 정확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크레온이 침략자들의 시신을 장사 지르기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리스인들의 풍습상 하데스로 가지 못하고 영원히 구천을 떠도는 거죠. 그렇죠? 구천을 떠돈다고 그래야 되나? 우리 지상을 떠도는 거죠. 그래서 유족들이 탄원을 해서 역시 또 테세우스가 가서 군사를 몰아서 해결했다. 그래서 에우리피데스의 탄원한 여인들의 이런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왜 테세우스를 미워하겠어요? 비극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만들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뭐 영화도 그렇고 그렇지만 드라마도 역시 이제 그런 국가 이데올로기 선전물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활용이 되는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와중에 폴리네이케스가 바로 이 전쟁의 장본인이잖아요.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이 그 땅바닥에 있는데 그거를 장사를 못 지내게 사람을 세워서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였던 안티고네가 밤에 몰래 가서 장사를 치러줍니다. 그러자 크레온이 국법을 어겼다. 그래서 이제 동굴 무덤에 가둡니다. 최소한의 먹을 것만 주는데 이게 유명한 거예요. 안티고네가. 그래서 국법이 우선이냐 아니면 자연법. 그러니까 친족들 간의 당연한 어떤 풍습 그게 먼저냐.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윤리적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뭐 해겔 같은 사람도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결국 그러다가 자살을 하게 되고 안티고네의 약혼자가 또 크레온의 아들이었어요. 하이몬. 그 하이몬도 따라 죽고 그러니까 크레온의 아내도 또 아들 죽었다고 또 죽고 그래서 결국 뭐 크레온만 남게 됩니다. 이게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라는 작품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테베전쟁 이후에는 에피고노이, 이 후손이란 뜻인데 에피가 뭐 뒤에 이런 말이고 고노이가 이제 자식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테바의 원정의 영웅들의 후손들이 다시 테바의 정벌에 나서서 성공하게 되는데 디오메데스 이게 이제 튀데오스의 아들이죠. 디오메데스 아르고스의 왕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디오메데스고 스테넬레스 등이 이제 트로이 전쟁 영웅들이었고 디오메데스는 이제 그 트로이 전쟁에서 아킬레우스 다음 가는 용사입니다. 물론 이제 지략으로 하면 오디세우스를 얘기해야 되지만 용감하고 뭐 정의롭고 뭐 이런 사람인데 디오메데스가 결국 이제 테베 원정에도 성공하고 또 자기 아버지 티데우스의 고향 칼리돈이죠. 칼리돈에 가서 그 할아버지의 왕위도 되찾아주고 물론 할아버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다스리지 않고 뭐 이제 은퇴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이제 결국 그 암피아라우스가 자기 부인 때문에 전쟁에 가서 죽게 된 거잖아요. 이거 이제 그래서 오레스테스 얘기 같은 게 또 여기 있습니다. 아들이 알크마이온인데 아버지를 전쟁터로 보낸 어머니 에오필레를 결국 살해했다 이거죠. 또는 에리필레가 하르모니아에 또 드레스를 받고서 아들도 전쟁으로 보내게 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원한으로 인해서 어머니를 살해했고 결국 친족 살해이기 때문에 에리니에스 복수의 여신들이 따라다니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광기에 빠져서 방랑하다가 마지막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아내가
또 하르모니아의 드레스 목걸이를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 안 주면 당신은 안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전에 부인에게 줬던 거죠, 알크마이온이. 그래서 전처에게 이제 얻으러 갔다가 거짓말로 뭐 그 목걸이를 뭐 신에게 바치면 뭐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거짓말 했다가 나중에 발각이 나서 살해됩니다. 그러니까 알크마이온의 끝은 좀 비참한 거죠. 바로 이게 이제 신들의 선물이 갖는 속성이다. 판도라 생각하시면 신들의 선물자 판도라가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다 줬다 뭐 이런 얘기처럼 그걸 알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안티고네가 자기 오라비에 장사를 지내서 결국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세바스티엔 노블린 작품이고 1825년 프랑스 와갔군요. 노블랭이라고 읽어야겠네. 그냥 노르블랭.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화면이 어두워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에르필레를 살해한 뭐습니다. 이제 살해된 에르필레가 있고 저도 이제 복수의 여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림이 좀 어두워요. 볼까요? 혹시 보이나? 아, 잘 안 보이는군요, 역시. 예. 이 작품은 헨리 피셀리 전에 몇 번 나왔는데 1821년도의 작품입니다. 워낙 이쪽이 강조돼갖고 이 화면만 그림 두 개밖에 없었네. 예. 자, 우리가 시간이 좀 됐지만 바쁘니까 아가멤논 가문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가문도 굉장히 뭐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건데 이 비극의 시작, 그 오이디푸스 가문의 비극의 시작은 그 얘기했었죠. 그 오이디푸스의 아니지, 그렇죠. 오이디푸스의 아버지가 망명 갔던 곳에서 크리시포스라는 미남자를 강간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오이디푸스에게 저주가 된 거, 그 한문이 그런 얘기처럼 여기도 이제 어느 때인가 시작된 그 끔찍한 일이 저주가 돼서 가문 내내 아주 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탄탈로스, 이 가문의 시조는 탄탈로스인데 리디아,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보다는 바닷가 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오니아 지역을 포함한 더 큰 지역, 리디아 지역에 있는 시필로스라는 곳의 왕인데, 이제 뭐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소리도 있고 뭐 하여튼 신들과 친하게 지내고 서로 뭐 왕래하고 뭐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신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신들이 좀 우스워 보인 거죠. 생각보다는 좀 신들도 좀 유치하고 뭐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어떤 신성을 테스트해 보려는 생각을 갖고 자기 아들 펠롭스를 토막을 해요. 근데 이제 토막 얘기가 이제 이 토막 살인 얘기가 이 아가멤논 가문에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강대섬 책에 있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 샤머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샤머니즘이 이제 전 세계 다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샤머니즘 지역이고 지금도 있죠. 무당. 지금도 신내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몽고도 있고 보통 이제 시베리아 지역 뭐 이런 쪽에 이제 샤머니즘이 많은데 이제 신내림 받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도 이제 무당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에도 샤머니즘이 있었는데 그 샤머니즘이 좀 일찌감치 사라져 버렸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샤머니즘을 할 때 그 신내림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당 후보자가 악령들이 와서 자기 몸을 사지를 발기발기 찢어서 먹어치우는 그런 환상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남았는데 그리스인들이 그 얘기를 소화를 못해서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버전을 바꿔서 유포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펠롭스를 토막을 내서 신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데메테르가 페르세포네를 잃고 페르세포네가 실종된 거죠. 하데스에게 납치돼간 페르세포네 때문에 찾아다니다가 시름에 겨워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펠롭스의 어깨 부위를 자기도 모르게 먹습니다. 무심결에. 그래서 신들은 처음부터 알고 먹질 않았는데, 그래서 고약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래서 그 어깨 부분만 상하로 떼워서 다 합쳐서 다시 살려냅니다. 펠롭스를. 그리고 탄탈로스는 붙들려 가서 지옥에 가는 거죠. 결국 음식을 못 먹는 벌에 처하는데,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이제 그 호수 같은데 앉혀 서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물이 있죠. 그리고 위에는 과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물이 밑으로 내려가고, 나무가지에 있는 과일을 따려고 하면 과일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의 tantalize라는 tantalize tantalize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희롱하다, 놀리다 이런 뜻이 된 거예요. 탄탈로스를 놀리는, 물과 나무가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펠롭스는 이제 이렇게 다시 살아갔고, 또 다른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데 피사의 왕녀 히포다메이아에게 구원을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오이노마우스인데 딸을 내주기 싫었던 거죠. 딸 바보였던 거죠. 그래서 전차 경주를 요구해서 구원자들마다, 그래서 먼저 출발하게 하고 자기가 나중에 출발하는데 잡히면 죽는다, 안 잡히면 딸을 준다, 이런 거죠. 근데 이 펠롭스가 마부를 매수해서 그 마차 축을 이제 밀랍으로 바꿔 달게 해서 결국 오이노마우스가 마차 사고가 나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를 줘야 되는데 이 펠롭스가 쪼잔하게 미르틸로스라는 마부였는데 이 마부를 죽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미르틸로스라는 마부가 헤르메스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죽으면서 저주를 했고, 결국 이 가문의 저주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펠롭스는 별 문제 없이 살다 죽었어요. 근데 사실은 펠롭스의 아들 크리시포스가 라이오스 왕에게 강간당하고 자살했던 거는 있었죠. 자, 그래서 이 펠롭스의 아들 중에 아트레우스와 티에스테스가 있습니다. 근데 펠롭스가 그냥 죽으면서 누구에게 지정을 또 안 해준 거죠. 그 에테오클레스와 그 형제처럼. 그래서 또 그리스, 히랍이란 말을 내가 쓰는데, 히랍이란 말도 쓰고 그리스란 말도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리스에 대한 대체 표현들이 히랍이 있고, 그다음에 헬라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리스인들이 자기들을 지칭할 때 헬라스인들이라고 불러요. 지금 그리스 국호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엘라다. 현대 그리스어 발음을 엘라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란 말을 이 고전 전공자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리스는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를 불렀던 이름에 그라이코스라는 이름을 불러서 그라이코스가 이제 영어식 발음이 돼서 그리스가 됐죠. 그래서 뭐 그레코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게 고려 시대 때 생겨난 이런 것처럼 그리스가 로마인들에게 노출됐을 때 로마인들이 불렀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히랍이란 말은 헬라스란 말을 중국어 한자로 음차한 겁니다. 헬라스, 히랍. 자, 그래서 뭐 상속기도 한번 알고 계시고, 이 장작 상속권이라는 게 없어서 히랍에서는 그래서 이제 둘이 왕위를 놓고 다투게 되는데, 황금 양털을 가진 사람이 왕권을 갖기로 하자. 이게 이제 티에스테스의 제안이었어요. 좀 이상하죠. 사실은 속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침 아트레우스가 그걸 갖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치던 양들 중에 황금 양털을 가지고 태어난 양이 있어서 그걸 잡아서 가죽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트레우스는 옳다구나 하고 이제 그 제안을 받았는데, 사실은 티에스테스가 아트레우스의 부인과 통정을 하고 그 황금 양털을 빼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다고 아트레우스가 신들에게 탄원을 했고, 제우스가 나타나서 해 뜨는 방향을 바꿨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동쪽에서 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동쪽에서 뜨던 해를 서쪽으로 바꿨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아니고 그때는 서쪽에서 뜨고 있었는데
이때 비로소 동쪽에서 뜨기로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그 플라톤의 이제 정치가라는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왕권을 그래 돌려받습니다. 신의 의지를 보여주니까. 그리고 나서 아티레우스는 그걸로 끝내지 않고 자기 부인도 바람 폈고 뭐 이러니까 지금 뭐 분노해서 또 끔찍한 짓을 졌습니다. 튀에스테스의 자식들을 요리를 해버려서 이제 화해하자고 해서 만나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다 먹고 난 끝에 마지막에 손발과 머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튀에스테스가 상을 뒤엎고 도망칩니다. 죽을 판이었던 거죠. 도망쳤어요. 자, 여기 탄탈로스에게 분노하고 있는 제우스의 근엄한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펠롭스를 다시 되살려냈고 여기 이제 그 헤라인 것 같죠? 헤라가 이걸 다시 태어난 아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탄탈로스는 체포돼서 지금 헤르메스가 체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그리고 이 뒤는 아마 황당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은 아마 데메테르겠죠. 자기가 저지른 일에 놀라서 그런 장면입니다. 이거는 장 위그 타라빌 1766년 베르사유 궁전에 있대요. 내년쯤에는 항공길이 열리면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갔는데 못 봤는데. 자, 이거는 이제 히포다메이아를 태우고 마차 경기를 하는 펠로스의 모습입니다. 여기 좀 화질이 안 좋아서 그렇긴 한데 여기는 사실은 새들이 짝짓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거를 히포다메이아가 보면서 놀래는 성에 눈 뜨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기원전 400년경 화병 그림이죠? 화병 그림인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티데우스가 아니고 티에스테스가 이제 자기 자식들을 대접받고 있는 그 장면을 그린 겁니다. 이 화가는 바칠라베 진드리스 노세치, 이름 어려워요. 그리고 미사엘 마칠라베 할박스, 이 두 사람이 그린 거고 1700년 작품인데 분위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그 벽화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반원 형태로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뭐 천장이고 천장 밑에 일부분인 것 같아요. 1700년 작품. 자, 요거는 미케네에서 출퇴된, 그러니까 미케네 아트레우스가 바로 이제 미케네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미케네의 전설적인 왕이죠. 그 미케네에서 출토된 건데 그 황소 머리를 하고 있는 술잔입니다. 이거 화병 베이스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좀 기념하는 일을 위해서 만든 술잔인가 봐요. 근데 이걸 왜 내가 보여주냐면 이거 기원전 1600년경의 작품입니다. 멋있잖아요. 그 듄이란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듄이란 영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영화고 나도 뭐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담고 있는 뭐 10,000년 이상의 역사를 담고 있는 대서사시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문들이 나옵니다. 황제가 나오고 가문들이 나오는데 그 가문 중에 한 가문이 아트레이데스인가 뭐 이런 이름으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원작은 안 봐서 그냥 쓱 지나가는 말로 나와 있어서 아트레이데스, 바로 아트레이데스란 말은 아트레우스의 자식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문이 아마 고대 그리스 가문이 그게 아마 듄의 연도 설정이 기원 후 10,000년인가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10,000년 이상 지속된 가문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요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 집의 거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홀이라고 해야 되나? 대단한 가문인데 그 듄 안에서도 그래서 저기서 봤는데 뭐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바로 이제 미케네, 아티레우스가 통치하던 미케네에서 출토된 황소 머리의 잔, 술잔,
예. 보여주고 싶었어요. 막그 화가 아니고 감독이 이런 미장센을 이용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사연들이 긴데 좀 정리를 합시다. 그 아트레우스의 두 아들이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예요. 그래서 메넬라우스는 바로 헬레네의 남편이죠. 그래서 트로이 전쟁의 총사령관으로서 트로이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 원정 떠나기 전에 사냥을 하다가 아르테미스 여신의 암사슴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안 불어서, 옛날 배들은 바람이 불어야 이제 출항을 하는데 바람이 안 불어서 배들이 출범을 못 하고 있어요. 전쟁 시작을 못 하고 있었어요. 신탁을 받아보니 제물로 바쳐라.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치는 신탁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랑 결혼을 시키겠다라는 말로 속여서 클리타임네스트라 자기 부인과 이피게네이아를 이 항구로 오게 해서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이피게네이아는 나중에 포기하고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에 가서 10년 만에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 고향에 남겨져 있던 부인 클리타임네스트라가 트리에스테스의 아들인 아이기스토스와 정을 통했어요. 그래서 트리에스테스의 자식들을 다 이제 죽여서 음식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지만, 아이기스토스가 남아있는 이유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이 있는데, 너무 어려서 안 죽였다는 얘기가 있고, 아들들만 죽였고 딸은 안 죽였는데 트리에스테스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 딸과 통정해서 낳은 자식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끔찍한 얘기들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이피게네의 죽음에 대한 원한도 있고, 남편이 죽도록 미웠겠죠. 이 클리타임네스트라도 보통 사람은 아니고 헬레네의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레네가 제우스와 통종한 왕비가 레다였던가 알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알을 낳았는데 한쪽에는 남자 쌍둥이, 한쪽에는 여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쪽은 제우스의 자식이고 한쪽은 그 왕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탐네스는 인간이고 헬레네는 신적인 존재인 거죠. 그 또 다른 남자 형제가 디오스코로이, 그 두 명 얘기했었죠. 폴룩스. 그래서 이제 결국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직접 자기 남편을 그물 같은 걸로 씌워서 도끼로 죽였다라는 버전도 있고, 뭐 아감렘논이 식사를 와중에 아이기스토스가 사람들 매복시켰다가 죽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직접 죽였다라는 버전에는 아이기스토스는 비겁한 인간, 여자 뒤에 숨는 인간이라는 이제 능멸하는 말이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문에 또 이것도 끝나는 게 아니고, 오레스테스가 어린 남동생이 있었는데, 누나 엘렉트라가 남동생을 빼돌려서 외국으로 보냅니다. 자기 엄마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오레스테스가 나중에 장성해서 돌아와갖고 엘렉트라와 협력해서 엄마와 아이기스토스 정부를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렉트라는 여성인데도 아버지의 원한을 갚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짝이 되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컴플렉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크리탐네스를 크리탐네스 차례로, 그러니까 아이스클로스와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에서 순서는 이제 아이기스토스를 먼저 죽이고 클리타임네스트를 죽인다는 순서로 돼 있고, 소포클레스의 작품에서는 다들 이거 갖고 작품을 쓴 겁니다. 반대 순서로 돼 있다 했고요. 결국 죽이니까 또 친족살해이기 때문에 복수의 여신들이 에리니에스가 따라다니고 광기에 빠져서 델포이에 가서 이제 정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친족살의 죄를 씻는 거죠. 그리고 아폴론이 신탁을 내리기를 아테네에 가서 재판을 받아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아서 아테네에 그 아레오스파고스라고 귀족 회의가 있습니다. 그
그죠? 파르테논 신전이 이렇게 산 언덕 같은 산에 있거든요. 그게 내려오는 비탈길쯤에 바위가 널찍한 바위가 있는데 거기 아레오스파고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재판도 열고 뭐 그러던 장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재판을 받고 이때도 테세우스가 이제 관여하죠. 근데 가부동수가 됐어요. 그래서 가부동수가 되자 아테네 여신이 자기 표를 던져서 무죄 방면이 되고 이 복수의 여신들은 이제 말하자면 고발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건데 아폴론이 이제 변호사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아테네가 그 복수의 여신들을 설득합니다. 자, 구원들을 씻고 새롭게 출발하자. 그래서 자비로운 여신들이 돼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테네를 미워하는 얘기인 겁니다. 아테네의 재판을 통해서 친족살의 죄를 씻고 또는 피해 복수를 중지시키고 복수는 복수를 부른다. 뭐 그런 거 얘기 있잖아요. 그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거. 그래서 복수는 복수를 부르는 사적 보복을 멈추고 사법권을 통해서 재판정에서 판결을 받는 방식으로 사법 질서를 세우는 얘기인 겁니다. 아테네는 그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민주주의 하에서. 자, 근데 이제 뒷얘기가 또 있습니다. 이피게네이아가 죽었다는 버전도 있지만 이피게네이아를 죽이기 직전에 아르테미스 여신이 사슴을 변신시켜서 이피게네의 모습을 변장시켜서 희생시키고 이피게네를 빼돌려서 타우리케라는 곳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로 삼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극 얘기가 또 만들어진 건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인데 이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거기에 있는 여신상을 가져와야 광기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오레스테스가 자기 친구랑 거기 갔다가 뭐 그 사람들 붙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맞춰보니까 그 여사제가 바로 자기 누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 둘이 힘을 합쳐서 탈출하는 이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 비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비극이라기보다는 어드벤처 형태, 그러니까 모험, 탈출극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비극이라는 게 꼭 새드 엔딩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자 이게 이제 아가멤논의 가면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아테네 국립고고학박물관에 있는데 나도 가서 봤지만 이거 사기친 거예요. 이게 여기도 이제 설명이 so called 이른바 아가멤논의 가면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하인리히 슐리만이라는 유명한 그 뭐라고 그러나 고고 학자라고 하기에는 그냥 상인이었어요. 근데 워낙 어릴 때부터 호메로스 작품을 좋아해서 그걸 다 그리스어로 외웠답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 같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상인으로서 큰 돈을 번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발굴에다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미케네에서 1876년 그래서 그 발굴 작업을 하는 도중에 이 가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슐리만이 이거 아가멤논의 마스크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래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세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그 현재 가면 그 트로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뭐 목마도 있어요. 그리고 대단한 관광지죠. 근데 정확히 그게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던 그 트로이인지 아직도 확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층의 도시 문화들이 발견돼 있거든요. 7층인가 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현재로는 트로이 전쟁보다 한 300년 전 앞서서 만들어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가면이에요. 아가멤논의 가면. 요거는 바로 이피게네이아가 희생되는 장면인데 아르테미스 여신이 사슴을 가져와서 바꿔치기 하는 장면. 불을 들고 있죠. 목을 따요. 이 그림은 프랑스와 베리에 17세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유명한 그림인데 이것도 아가멤논이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또는 자고 있는데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이 칼을 들고 있죠. 도끼인지 칼인지 뒤에 이제 이 경부가 숨어 있고 여성이 뒤에 숨어 있는 그 장면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 큰 결심을 한 아주 굳은 표정의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있죠. 이 작품은 베르나르디노 메이 1654년 작품입니다. 그리스 비극을 가지고 첫 번째 과제를 했던 사람은 이 표지를 보셨을 거예요. 자, 이거는 자기 어머니를 죽이는 오레스테스의 모습입니다. 정부는 먼저 죽어 있죠. 알기스토스인가? 예. 그 어머니가 젖가슴이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 부모라 엄마라는 걸 보여준 거고 이 뒤에 있는 할머니들은 복수의 여신들입니다. 친족살의 뒤에서 분노하고 있죠. 끔찍한 장면이죠. 이거 소개를 잘못했군요. 이 작품이 지금 베르나르디노 메이 작품이고요. 1654년 작품. 이게 이제 시에나에 있는 은행에 있답니다. 요거는 피에르 나르시스 게랭 1817년 작품이죠. 어쩐지 좀 모던하다 했어요. 예. 그렇고 자, 이제 복수의 여신에게 쫓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칼을 맞은 엄마의 모습이 환영으로 떠돌아다니고 있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복수의 여신들이 막 저주의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윌리엄 아돌프 무게로. 연도는 안 적었네요. 멋있죠. 어쨌든 끔찍하지만 멋있죠. 요거는 이제 화병 그림인데 이제 오레스테스가 있고 그 델피의 신탁을 내리는 세발솥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복수의 여신도 있고 이게 그림이 되게 복잡합니다. 아테네 여신인 것 같고 요 모습은 아폴론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이 월계관을 쓰고 있죠. 그래서 아폴론이라는 해석도 있고 오레스테스 친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필라데스. 이 필라데스는 오데스테스를 계속 따라다니는 친구라서 우정의 어떤 산 증인으로 고전에 많이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필라데스일 수도 있고 아폴론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병은 기원전 330년경 작품이고요. 이거는 역시 분위기 봐서 폼페이. 이게 이제 이피게네이아고요. 그래서 타우리스의 여사제로 있는 이피게네이아를 보여준 거고 필라데스도 같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필라데스는 엘렉트라랑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뒷얘기가 있는 거죠. 기원 후 1세기. 그때 얘기했지만 폼페이가 화산재에 덮인 시기가 AD 74년인가 70 몇 년도였어요. 그래서 화산 폭발이 일어난 시기가. 자, 거의 한 시간 지났네요. 여기까지 해서 그 아가멤논 가문 얘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 뒤에 남은 얘기 트로이 전쟁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리아스 책 얘기고 그다음에 오디세우스의 귀환을 담은 오디세이아 얘기 그리고 이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와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정도가 남아 있는데 뭐 다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한 학기 한 절반은 다시 또 해야 되는 시간이라서 가볍게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것도 좀 길어지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